예, 김은등갑이 전쟁과 관련됐으니까 이제 그거 관련돼서 뭔가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황제가 그와 같이 이제 이것을 배웠고 이제 천시지리 인화의 3대 천서와 그 청강 36법, 지살 72법의 도술과 마지막으로 그 현여검이라 불리는 검술까지 해서 무술과 전쟁과 그 지식 이 세 가지를 담당해서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테나와 비슷한 그러한 여신선이 구천현녀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천현녀 또는 높여서 부를 때는 구천현묘 원군이라고 부릅니다. 원군은 여자 신선을 높여 부를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뜻입니다. 유김은 그 아부태산 전집에 나온 유김책에도 앞부분에 이제 구천현묘 원군한테 기도를 드리고 그 술수를 배우기 전에 그렇게 그 수행을 하는 그런 단계가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구천현묘 원군의 이제 청강 36법과 지살 72법은 그 수호지에 나오는 그 양산박의 전수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구천현묘 원군이 등장을 합니다. 다음으로 그 구천현묘 원군은 또한 그 여우들의 신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여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여자 제자 중에 하나가 그 여우 제자 중에 하나가 이제 호리녀라는 존재인데 이제 그 정령입니다. 여우의 정령. 거기서 이제 한 젊은 선비가 공부를 하다가 이제 한숨을 쉬고 또 공부를 하고 하는 걸 보고 이제 글 읽는 소리에 반해서 매일매일 갔는데 수심 깊은 것을 보고 인간 여자로 둔갑을 해서 선비님은 무슨 이유로 그렇게 수심이 있으시냐 그랬더니 내가 지병이 있어서 오래 살지 못하게 돼서 이제 그 부모님께도 죄송하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면 이제 그거를 그 수명을 늘리고 이제 그럴 수 있는 도수를 알려드릴 테니 그렇게 그거를 절대로 밖에 알리지 않으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렇다면 내가 부모님께 효도를 하고 살 수 있으니까 그거면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호리녀가 구천현녀의 거처에서 3대 천서를 훔쳐가지고 그 선비에게 갖다 줍니다. 그 선비가 그거를 배우고 나서 이제 자신은 그 세상을 다 꿰뚫어 볼 수 있고 그랬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세상에 나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단 어떤 사람이 와서 3번을 와서 부탁을 할 때까지 삼고초려를 할 때까지 세상에 나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호리녀와의 약속 때문이었죠. 이 3대 천서를 사용해서 세상 역사를 바꾸려고 한다면 당장 구천현녀한테 들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선비의 이름이 제갈공명입니다. 그래서 제갈공명에 의해서 이 김은등갑, 태을신수, 유김신가는 더더욱 유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갈공명에게 전해진 김은등갑, 기울인 삼식은 다시 말하면 3대 천서는 강유에게 전해지고 강유로부터 쭉 내려와서 비밀리에 전수돼서 내려오고 나중에 이제 양균성에게 전해지고 양균성이 현공풍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이 돼서 그 연결이 돼서 내려오게 되고 또한 이제 한국에는 이것을 전수받으신 분이 딱 3분입니다. 한 분은 그 을지문덕 장군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을파소라는 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이제 그러니까 고구려 분입니다. 또 한 분은 김암이라는 선생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신라 분입니다. 그리고 백제의 관륵 스님이란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서 제일 유명하게 많이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돌아가신 수봉 선생 제자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수봉 선생은 본인의 김은등갑이 을파소로부터 전해져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래웅 선생의 김은등갑이 또 유명한데 유래웅 선생은 이제 김암 선생을 통해서 전수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관륵스님 계통입니다. 내가 관륵스님에 대해서 1997년도에 하이텔 그 오행동의 얘기를 쓰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제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이제 그런 분이 김운등갑을 전수했다는 것을 아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제 관륵스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고 여기저기서 이제 관륵스님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 예, 김운등갑의 고수로 일본의 구성기약을 전하게 된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륵스님 계통의 김운등갑이 그 제가 하는 김운등갑, 진전 김운등갑이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김운등갑을 배운 것은 그쪽 계통입니다. 그래서 강유로부터 내려온 것이 이제 관륵스님을 통해서 그 내려오게 된 김운등갑을 이제 제가 전수를 받은 것이고, 지금 현재 저는 더 이상 김운등갑을 가지고 무엇인가 가르치거나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륵스님 계통 김운등갑의 특징은 김암 선생이나 을파서공의 김운등갑은 주로 이제 뒤에 나올 그 홍국과 영국 두 가지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관륵스님의 김운등갑은 그런 것을 사용하지 않고 입향반과 좌산반, 공격할 때 사용하는 것과 수비를 할 때 사용하는 것과 연, 월, 일, 시반, 그래서 해당 연도에 등갑을 하는 것, 그 다음에 해당 월, 해당 일, 해당 시에 하는 것, 거기다가 이제 그 진전기문등갑은 완전히 법칙이 굉장히 정묘하기 때문에 더 나눠서 이제 분, 각, 더 밑에까지 거의 뭐 0.0 몇 초짜리 기문등갑 반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이제 그 현신초심님이 이제 우리 카페에서 회원이라는 닉을 쓰고 계시죠. 이제 회원님이 이제 전수 받아서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연이 되신다면. 예, 그래서 이 교재는 유식교재가 카페에서 제공이 됩니다. 예, 무단전제 당연히 하시면 안 되고요. 복제 인용도 법적인 제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교재가 카페는 여기입니다. 혹시 유교재가 카페에 있지 않으셔서 이 파일을 못 받으셨다면 가입하셔가지고 아마 지금 공지에 올라와 있을 겁니다. 공지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가입 인사만 하시면 이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문등갑의 많은 경우는 이제 홍연기문등갑이라고 부릅니다. 홍연이란 말은 홍범 오행에다가 이제 연파조수가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홍연기문등갑은 이제 홍범기문등갑과 연파기문등갑이 합쳐진 것이고요. 그리고 홍범기문등갑은 한국에만 있는 기문등갑이고, 연파기문등갑은 한중일 삼국에 모두 있는 기문등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전기문등갑, 홍연정결, 이렇게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것과 다른 모습의 기문등갑입니다. 제가 전수를 받았고, 제가 이제 한 10년 전쯤에 이제 강의를 했었고, 이제 더 이상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그 홍범 오행을 그닥 신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홍범 오행 자체가 실제로도 그닥 술수하게 해서 효과를 보는 것을 잘 못 봤고요. 거기다 더 재미있는 것은 홍연진결이 이제 어쨌든 그 홍연기문등갑의 가장 오리지널한 서적인데, 그 홍연진결의 역법이 진전기문등갑의 역법과 앞에 서문에 나온 건 똑같습니다. 그 3원 구분이 지금 일반적으로 중국이나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3원 갑자에 대한 것이 아니라 진전기문등갑의 3원 갑자와 똑같습니다. 홍연진결에서는. 거기에는 만세력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역법으로 그 역을 만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실제적으로 지리노부란 분은 이제 진전기문등갑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스키마가 있으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60년이 더 빠르게 갑니다. 진전기문등갑도 그렇고 홍연진결에 있어서의 그 역법도 일반적인 기문등갑보다 60년이 그 일원이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홍범 오행 자체가 실제적으로도 이제
잘 맞지 않는다고 느끼고 있었지만 뭐 잘 맞으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뭐 저는 이제 개인적인 결과니까. 어쨌든 이제 그 일행스님은 도선국사의 스승님으로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도선국사가 당나라에 가서 일행스님으로부터 풍수지리를 배워가지고 왔다. 그런데 그게 중국 쪽 자료를 보면 참 끔찍한 일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솔도라고 중주파 현공학을 배우시다가 이제 도중에 거기서 나오셔서 독자적인 그 현공학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쓴 천계묘결이라는 책에 나온 거를 이제 김정록 선생이 번역한 부분입니다. 조금 작아서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보시면 당나라 승려 일행, 그러니까 일행 스님이 일찍이 당태종의 조서를 받고 가짜 술법의 풍수서 한 권을 베껴내니 이름하여 멸만경이다. 이 책의 목적은 곧 오랑캐들을 멸망하여 제거하려는 데 있다. 당나라 수도 장안의 문화 중심이 됨에 따라서 각국에서 적지 않은 절도사와 유학생들이 두루 파견되어 수도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학술문화 교류에 나라 간 교류가 촉진되게 되었다. 당태종은 중국의 풍수술이 주변 국가의 세력을 도와 일으켜 중국 조정을 위협하고 해를 입을까 두려워하게 됨을 바라지 않았다. 그러므로 일행 스님을 통해서 베껴내게 한 것이 3할은 진짜고 7할은 가짜인 풍수서 멸망경 한 본이다. 일행 스님이 영리에 정통한 까닭에 역서 괴의 이치로서 진본을 거의 어지럽혔으니 그 내용이 3할은 옳고 7할은 가짜다. 유학생들이 이것을 학습하고 자기들 나라에 돌아가 응용하니 때로는 맞고 때로는 틀려서 급기야 더욱 미신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 중에 현묘한 대목을, 그러니까 거짓으로 꾸며놓은 현묘한 대목을 깊이 믿었으나 오히려 불완전하게 소화할 뿐이었다. 그 결과 거의 멸망경을 깊이 믿은 사람들은 모두 제왕의 권력 투쟁을 초래함으로써 왕권을 가지고 싸우고 조선시대 내내 많이 있었죠. 초래함으로써 사분열되고,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이제 끝에 나옵니다. 자국 내 정치가 동요하여 군사를 일으켜 중국을 위협할 틈이 없게 되었다. 당시에 이렇게 한국 월남 모두 일찍이 파견되어 학생들이 멸망경을 배우고 돌아간 즉 지금의 교토 한양들이 일행의 틀린 풍수법을 사용하여 세워진 것이다. 이 때문에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멸망경이 무엇인가가 중요한데요. 명나라 서지막이 타곡부에 뭐라고 썼냐면, 홍범오행은 당나라 일행승이 만든 것으로 변방의 멸만을 위해 만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명나라 때 서지막 선생의 타곡부는 굉장히 유명한 풍수서적이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멸망경은 홍범오행이라는 것이, 동서사택론이라는 것은 현대에 그 현공을 하는 분들은 그 동서사택론이라든지 또는 현공 비성파를 하시는 분들은 현공 대괴파를 그 멸망경이라고 하는데, 원래 명나라 때 나와 있는 서적에는 멸망경은 홍범오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홍범오행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그 큰 거를 갖고 있진 않고, 어차피 저는 역술 자체에 크게 이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역술을 좋아하는 것은 민속학으로 좋아합니다. 민속학으로 좋아한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세상을 봤을까? 지금은 우리는 그 서양 과학의 입장으로 세상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얘기하면 대부분 다 바이러스가 뭔지 알고,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도요, 바이러스가 뭔지를 알고 있고 세균이 뭔지도 알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 지식 기본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지식이 그 과거와 지금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토끼의 간이 나오는 별주부전 보면 이제 토끼의 간을 그 용왕의 약으로 하는데, 원래 이 판소리나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일반 민중들이 듣는 얘기지 그 무슨 이제 이거를 학술이 깊은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맨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용왕이 병이 드니까 의원이 가서 맥을 봤습니다. 맥을 보고 났더니 그 용왕의 기가 쇠했는데, 그 용왕은 이제 그 동방의 사진뇌에 해당하거든요. 역으로 따지면 사진뇌에 해당하고 동방에 해당하니까 동방목의 기운이 쇠한 것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을 12지지에서 따지면 토끼와 호랑이가 그 인목과 묘목이라서 그 인목 묘목이 있는데, 12지지에서는 또 진이 토기 때문에 그 인목은 이제 칠살이 되어버려서 인목은 쓸 수가 없고, 묘목을, 정관인 묘목을 쓸 수가 있고, 정관인 묘목인 토끼에서 가장
모기 기운이 많이 몰려있는 것은 간 목이기 때문에, 간의 기운이 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끼의 간을 써야 됩니다 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자, 현대인들 중에 이거 역수를 공부하지 않으신 분들 중에 이거 알아들을 수 있는 분들은 없거든요. 근데 조선시대 때는 이게 상식적인 얘기였어요. 우리가 바이러스가 뭔지 알듯이 이 정도 음양오행은 그냥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반적으로 세계를 보는 그런 관점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과학이나 이런 생물학이나 물리학 이런 것을 가지고 뭐 엔트로피가 어떻게 됐다 그러면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음양오행이 이렇게 되고 12지지가 어떻게 발현되고 이런 것들이 다 상식적으로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민속학적으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눈은 이러한 음양오행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했던 테크닉들 안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세상을 보는 그 관점이 나와 있어서 그게 재미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사람의 운을 바꾼다든지 그런 것은 그닥 뭐 관심이 없습니다. 믿지 않는다는 것보다도 아예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제가 이제 김운등갑을 공부하고 이제 김운등갑에 대해서 얘기하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파트는 이제 그런 것이죠. 당연히 그걸 배우면 이제 이게 작동하나 이제 해서 사용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신빙성 있다고 믿는 거를 정리를 하게는 됐지만 어쨌든 지금도 가장 크게 관심 갖는 것은 이런 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세상의 흐름이란 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구나. 지금 현재 우리와는 다르니까요. 가장 단적인 예가 우리는 지금 서양식 사고를 다 배웠기 때문에 명사 위주로 사고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개구리가 연못에 뛰어들었다. 그러니까 개구리가 퐁당 뛰어들었다.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 개구리를 먼저 떠올리고 이 개구리가 퐁당하고 뛰어드는 장면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근데 조선시대 때만 해도 퐁당이 먼저입니다. 뭔가 퐁당하고 일어났고 이것은 기의 움직임입니다. 퐁당이라고 말하는 기의 움직임이 있었고 그 기의 움직임을 가지고 취상을 해서 그게 왜 일어났지 하고 취상을 해봤더니 그 취상의 결과로 개구리가 뛰었구나가 나오는 식으로 사고를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기가 먼저고 기로부터 취합된 상은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 지금 우리는 먼저 상을 이해를 하고 그 상이 기를 일으킨 것을 보는 식이라면 그와 같이 이미 다른 식으로 세상을 받아들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게 재밌고 좋은 것이지 이것으로 여기에 세상의 이치가 담겼고 우주의 이치가 담겼고 그런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홍범기문등갑을 부터 들어가는데 그래서 앞에 나온 얘기들은 그냥 그와 같은 것의 한 가지로 그러니까 홍범오행이 맞는다 틀린다를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 홍범오행이라는 것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게 진짜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고 믿었구나 라는 것을 보는 것이지 그게 진짜로 그런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도 굉장히 큰 가치로 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이아몬드가 지금처럼 가치를 가진 거는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린 건 아니거든요. 한 몇백 명밖에 안 됐습니다. 금은 한 2, 3천 년이 넘게 가치를 가졌는데 다이아몬드는 200년인가 300년인가 아무튼 그거밖에 가치가 인정받은 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다이아몬드 산지와 그 산업 구조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팅이 됐다고 말을 하죠.